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움직임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나온 그 기록적인 자금 유출 소식,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다른 소식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더리움 ETF 자금 흐름은요,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주목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현상이랑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다른 뉴스들도 같이 짚어보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오후 4시 기준으로 주요 코인들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지금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토큰포스트 마켓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BTC는 어제보다 한 0.56% 정도 상승해서 11,245.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ETH 역시 0.19% 소폭 오르면서 4,292.57달러 기록 중입니다. 강보합세 정도네요. 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그 정도군요. 강보합 수준?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더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리플 XRP나 솔라나 SOL 같은 경우는요? 네, 리플 XRP는 1.98%, 그리고 솔라나 SOL은 2.37%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BNB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트론 이런 상위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자금 흐름 면에서는 혹시 좀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한 970억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57.70%,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3.51%로 둘 다 조금씩 줄었어요. 이건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약간씩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점유율이 약간 줄었다는 거.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룰 그 ETF 자금 흐름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현물 ETF에서 지난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집계된 데이터로 보니까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에서요. 무려 7억 8,8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큰 금액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간 동안 순유입을 기록한 이더리움 ETF 상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정말 하나도요. 와, 1조 원 이상이 일주일 만에 그것도 모든 상품에서 다 빠져나갔다니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럼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 현불 ETF는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오히려 2억 4,600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그래서 2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대표 자산의 ETF 자금 흐름이 확연히 엇갈린다는 거, 이건 시장이 뭔가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냥 단순히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비트코인 쪽은 또 다르니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시각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둘의 장기적인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다른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 다른 평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뭐랄까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이 더 확실해지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유용성이나
기술적 확장성 문제, 아니면 뭐 아직 남아있는 규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비트코인은 비교적 그 성격이 좀 명확해진 느낌인데 이더리움은 계속 진화 중이고 또 레이어 2 솔루션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스테이킹 관련 규제 이슈 같은 것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기관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명확한 포지셔닝이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기술적 변화나 경쟁 환경, 또 말씀하신 규제 리스크 같은 걸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대상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뭐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좀 이르지만요. 그래도 이번 ETF 자금 흐름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계속 주시해야 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ETF 자금 유출 외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소식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만 좀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EU 있잖아요.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안에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암호화폐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디파이 관련인데요. 그 수위 블록체인 기반의 네모 프로토콜이라는 플랫폼이 해킹을 당해서 약 240만 달러 정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입니다. 디파이 생태계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이 보안 문제는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그렇죠. 디파이의 해킹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죠. 오, 테더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지켜볼 만한데요. 네. 그리고 거시경제 쪽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요.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걸 근거로 들면서 이번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와, 0.5%포인트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인데? 네, 그렇죠.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제 그렇게 된다면 뭐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또 너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중론도 당연히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기관 투자자들이 뭐 차익 실현에 나선다거나 ETF 자금 유입세가 좀 둔화된다거나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처럼 2만 달러 이런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저는요, 그 체인링크 설립자가 미 SEC 위원장이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리얼월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RWA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기술인데 규제 당국도 이 분야에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RWA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분야죠. 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 동향인데요. 일본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는 회사 있잖아요. 메타플래닛. 이 회사가 최근에 136 BTC를 추가로 매수해서 이제 총 보유량이 2만 개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만 1036 BTC요. 뭐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 ETF 자금 흐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뭐 지정학적 문제, 기술적인 위험, 규제 논의, 거시경제 변수, 또 기관들의 엇갈리는 행보까지 여러 요인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시 가장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역시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엇갈린 자금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냥 시장의 단기적인 변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장이 이 두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의 역할과 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좀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초기 지표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점점 더 강화하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혹은 글로벌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더 부각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고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다른 알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계속 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그냥 단기적인 소음으로 넘길 일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영해야 할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야 하죠. 저희 토큰포스트 팟캐스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중심을 잘 잡으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